먼저 진로집중학년 학기제의 목적 및 필요성, 근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로교육 집중학년 학기제란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국민의 행복한 삶과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특정 학년 또는 학기를 정하여 진로체험 교육과정을 집중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초등학교에서 진로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라고 하는 것인데요. 너무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물론 많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내용을 알아보기에 앞서 이 그림을 한번 봐주세요. 이 그림을 여러분이 처음 보았을 때 어떤 동물이 가장 먼저 보이시나요? 네, 여기 고릴라가 먼저 보이시는 선생님도 계실 테고, 사자, 날아가는 새, 아니면 나무, 어쩌면 여기 밑에 아주 작게 있는 물고기들을 먼저 본 선생님도 계실 겁니다. 이렇게 같은 그림이라도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가 있죠. 진로교육 집중학년 학기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림 자체가 하나의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관점으로 교육과정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교육과정을 수립하실 때 진로 역량 강화의 차원에서 교육과정을 바라본다면 쉽게 진로 중심 교육과정에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진로교육 집중학년 학기제를 운영하여야 하는 중요한 근거는 2018년 1월에 교육부에서 배포한 초등진로 전담교사 배치 및 운영지침 개정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지침을 보면 초등학교 진로 전담교사의 직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침 중 두 번째인 학교 진로 교육과정 운영 계획 수립 및 운영 지원에 보면 이 종류 중에 진로 교육 집중학년 학기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로 교육 집중학년 학기제는 법적으로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진로교육법 제13조를 보면 교육감은 특정 학년 학기를 정하여 진로체험 교육과정을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진로교육 집중학년 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교육법 시행령 제6조를 보면 교육감은 자유학기와 연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과 대상 학교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교육 공동체 내에서 상의가 이루어진 후에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0학년도 충남 참학역 초등학교 교육과정 진로교육 부분을 보면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진로 교육을 해야 한다고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진로 중점 교육과정, 바로 진로교육 집중학년 학기제를 편성 운영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죠. 바로 자유학기제를 경험하게 될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자유학기 중학교 생활에 유연하게 적응하고 자신의 꿈과 길을 마음껏 기를 수 있도록 초석을 다지는 것이 곧 진로집중학년 학기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충남에서는 모든 중학교가 자유학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교과 수업 혁신 및 학생 중심 활동 운영을 통한 학생의 꿈과 길을 길러주는 교육과정인데요. 자유학기제에서는 주제선택활동, 예술체육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탐색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교육과정을 통해 나를 공부하자가 자유학기제의 모토입니다. 중학교 자유학년제의 내용을 살펴보는 이유는 여기에서 우리가 진로집중학년 학기제의 교육과정 내용에 대한 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제선택활동이 진로집중학년 학기제의 교과통합 진로교육, 그리고 예술체육활동 및 동아리활동 진로탐색활동은 창의적 체험활동 하위 영역 간 연계 진로교육과 성격이 비슷합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때 진로 중심 교육과정을 경험한 학생은 중학교에 가서도 자유학년제 활동에 잘 적응할 수 있겠죠? 그럼 다음으로 진로교육 집중학년 학기제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진로집중학년 학기제의 운영 체계와 모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로교육 집중학년 학기제의 운영 체계는 보통 예비기, 실행기로 구분이 됩니다.
예비기는 보통 1학년에서 4학년, 1학년에서 5학년에 걸쳐 실행이 되고 실행기에서는 5학년에서 6학년 또는 6학년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행기에서는 분산형, 집준형, 혼합형, 세 모형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의 진로의식 발달 수준을 고려하였을 때 1학년에서 4학년 시기에 진로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기보다는 5, 6학년 시기에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연구 자료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 6학년 시기에 진로교육 집중학년 학기제를 실시한다면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연계해서 진로 탐색의 연속성을 가질 수도 있겠죠. 이렇게 예비기와 실행기의 운영 시기를 결정한 후에는 학교의 특성에 따라 진로교육 집중학년 학기제 모형 중에서 운영 모형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 세 운영 모형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진로교육 집중학년 학기제의 운영 모형은 분산형, 집중형, 혼합형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분산형은 연중 일정하게 분산하여 진로교육을 운영하는 모형인데요. 이것은 교과 수업 진도에 맞춰 교과통합 진로교육을 운영하는 데 유용하며 꾸준한 연간 진로교육 진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집중형 모형입니다. 집중형 모형은 특정 시기에 진로교육을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모형인데요. 보통 꿈기 나눔 주간 6학년에 전환기 교육을 할 때 진로교육 시수를 많이 잡으시죠? 그런 식으로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운영할 경우에 집중형이라고 합니다. 학년 말 교과 운영의 취약 시기에 활용할 수 있으며 진로교육의 깊이 있는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혼합형입니다. 혼합형은 말 그대로 분산형과 집준형의 혼합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연중 꾸준하게 교과 통합 진로 교육을 진행하되 진로 체험 주간이나 전환기 집중 등 융통성 있는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이해하시기 쉽게 예시로 주중 진로 교육 시수 운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분산형은 선생님들께서 지금 보시기에도 연중 일정하게 진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여기 A 부분이 교과 통합한 진로 교육 시수이고요. 두 번째 칸은 창의적 체험 활동 중 진로 활동. 여기는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과 연계한 진로 활동 시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연간 매주 진로 교육이 한두 시간씩 꾸준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집중형입니다. 여기서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죠? 여기 자기 탐색 주간이나 진로 체험 주간에만 진로 교육을 몰아서 하고 있죠. 2학기도 진로 체험 교육 여행이나 마지막 6학년 2학기 전환기 진로 교육에서만 진로 교육이 집중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통 초등학교에서 집중형으로 많이 하고들 계시죠. 물론 집중형만큼의 큰 시수는 아니지만 보통 초등학교에서는 현재 꿈기 탐색 주간이나 진로 체험활동 주간에만 진로활동 시수를 배정하곤 합니다. 마지막으로 혼합형의 예시를 보시겠습니다. 혼합형은 연중 꾸준하게 진로교육을 실시하면서도 특정 주간에 지금 진로활동 시수가 많이 배정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진로교육 집중학년 학기제 수업 시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로중심 교육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보통 실행기 때 아까 실행기는 5학년에서 6학년 또는 6학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거는 학교에서 충분히 협의를 거친 다음에 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실행기 진로교육 관련 시수가 총 수업 시수의 5% 이상이 됐을 경우 진로교육 집중학년 학기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총 수업 시수는 교과 수업 시수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를 포함하는데요. 교과 시수에서 진로교육 요소와 함께하는 교과 통합 또는 교과 연계 진로교육 더하기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교육, 그 중에 진로활동 단독으로 하는 시수, 그리고 동아리, 봉사, 자율활동과 연계한 진로활동 시수를 포함해서 총 5% 이상이면 됩니다.
그 중에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에서는요, 진로 교육의 시수가 25%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40시간의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를 잡으셨다면 그 중에 25%, 10시간 이상이 진로활동이나 진로활동과 연관된 동아리 자율 봉사활동이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운영 사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로교육 집중학년 학기제의 편성 운영의 실제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진로교육 집중학년 학기제 선도학교를 했던 천안 성성초등학교의 자료를 보면 1학년에서 4학년부터는 예비기, 5학년에서 6학년을 실행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먼저 운영체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교육과정위원회나 인사자문위원회 등 의결기구에서 담임 선생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운영체계를 먼저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실행기를 운영하면서 특히 6학년 말에는 진로 전환기 교육을 위해 충남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초등 자유학기, 이제 2018년에는 프리 자유학기라고 불렀던 초등학교 연계 자유학기 활동도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운영체계를 선택하고 난 뒤에는 운영 모형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천안 성송초등학교에서는 혼합형을 선택하여 연중 꾸준하게 진로교육이 이루어지면서도 특정한 시기에는 집중적으로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죠. 모형도 마찬가지로 협의가 필수입니다. 다음으로는 진로교육 시수를 배정하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로교육 집중학년 학기제를 운영한다면 실행기에 총 수업 시간 시수 중 진로교육 관련 시수가 5% 이상이 되면 됩니다. 훨씬 상회하고 있죠?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교육 관련 시수는 25% 이상이 되면 되는데 38.6%로 굉장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수 배정한 것을 좀 더 주관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교육과정을 분석해서 우선 A 항목에 있는 교과통합 진로교육 시수를 배정합니다. 그리고 진로교육 집중 주간에 진로활동 영역 간 연계 시수를 배정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2학기 21주차 꿈기 나눔 주간, 2학기 15주차 진로 한마당, 이런 곳에는 좀 더 시수가 10시간씩 이상 더 배정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혼합편이기 때문에 연중 골고루 하면서도 이렇게 특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로교육 집중학년 학기제의 기반을 잡고 난 다음 실제적으로 진로교육 집중학년 학기제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면 되는데요. 그 운영 방법에는 교과통합 진로교육,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진로교육, 학부모 명예교사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이 운영 방법에 대해 세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통합 진로교육 운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과통합 진로교육이란 흔히 교과 연계 진로교육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상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과와 진로교육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법인데요. 교과라 함은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등 이러한 것을 뜻하죠. 그 교과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는 진로교육적 요소를 선명하게 부각하여 교과의 목표를 달성하는 동시에 진로교육 목표가 함께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교과통합 진로교육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육과정 분석 및 진로교육 요소 추출입니다. 먼저 학년별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교과에 있는 학습 요소와 2015 학교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 기준을 확인하고 진로교육 요소를 추출하여 운영합니다. 예비기인 4학년 사회과 교육과정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사회의 학습 주제 촌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 알아보기에서 교과 성취 기준은 촌락과 도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고 각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탐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 초등학교 진로교육 성취 기준에 있는 생활 속의 다양한 직업을 찾아보고 각 직업이 하는 일을 설명할 수 있다. 이 진로교육 요소와 통합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촌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직업을 찾아보고 그 직업을 설명하는 수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회과 수업에서 촌락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다양한 직업도 함께 이해하는 수업이 되는 것이지요. 선생님들 많이 재구성하시잖아요. 똑같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선생님들께서 대부분 수업을 하시기 때문에 중학교나 고등학교보다는 훨씬 교과 연계 진로 교육이 유의미하게 이루어질 수 있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수업 구상을 하셨다면 교과 통합 진로 교육 2단계 통합 목표를 설정하셔야 되는데요. 이 단계에서는 교과 교육 목표, 아까 예를 들어서 사회과 교육 목표와 진로 교육 성취 기준 목표를 통합하여 새로운 목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까의 수업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교과 성취 기준입니다. 이것과 아까 보여드린 진로 성취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합하여 하나의 목표를 설정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교과 연계 진로 교육 목표를 살기 좋은 촌락을 만들기 위해 촌락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세울 수도 있겠죠. 아니면 촌락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일자리를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평가 활동을 할 때는 성취 기준별 평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회과 성취 기준은 따로 이렇게 평가를 하시고요. 진로 활동 성취 기준도 따로 관찰 평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각 교과 발달 상황에 써주시면 됩니다. 좀 더 다양한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진로 교육 영역 첫 번째, 자아이해와 사회적 역량 개발 중에 진로 교육 세부 목표가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보통 선생님들께서 진로 교육이라 하면 직업을 탐색하거나 미래에 계획을 세우는 것을 생각하시는데요. 생각보다 진로 교육 성취 기준이 굉장히 다양하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듯이 자신이 소중한 존재임을 안다, 그리고 장점 찾아보는 거, 사회성과 관련된 것도 진로교육 성취 기준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교과와 연계를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두 번째를 보면 자신의 장점 및 특성을 찾아본다는 국어 교과와 연계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국어 교과 내용이 듣는 이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말하기인데요. 이것을 진로교육 성취 기준과 통합하여 목표를 설정하면 상대방을 고려하여 친구들과 칭찬 릴레이를 하며 자신의 장점 및 특성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말하기 활동에 장점을 찾는 진로교육 요소를 추가한 것이죠. 이렇게 통합 목표까지 설정이 되었다면 마지막으로 진로교육 시수로 편성하시면 됩니다. 교과별로 구성된 교과통합 진로교육의 운영 시기는요. 교과의 특성이나 학교 행사 그리고 계절적 특성을 반영해 적절한 시기에 협의해서 편성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편성한 교과통합 진로교육 시수는요. 교육과정에 이런 식으로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 교육과정이나 학년 교육과정을 짤 때 이렇게 시수를 표시하시잖아요. 그 아래에 간단하게 괄호를 해서 교과통합 진로교육 시수를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물론 계획이니까 처음과 다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 시수 합계를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이것은 교육과정위원회에서 함께 양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다른 예로 진로교육 진로 집중 학년 학기제 선도학교를 했던 천안 성송초등학교는 이렇게 나타내었습니다. 모든 교과를 연계하셔도 되고 굳이 연계할 교과가 없다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실행기 진로교육 관련 시수 중
교과통합 진로교육에 해당하는 시수입니다. 이렇게 분절적으로 교과통합 진로교육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학년별로 진로 프로젝트를 구성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한 학기에 한 번씩 프로젝트를 하는 학교도 있고 분기마다 하는 학교도 있고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것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프로젝트를 구성하시면 되는데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진로교육 목표체제 영역을 체크해놨고 다양한 교과가 있어서 그 교과의 모든 성취 기준과 이거와 연관된 진로 목표 성취 기준 이것들을 통합한 성취 기준을 5가지 구안했습니다. 이것은 천안성송초등학교만의 진로 핵심 역량이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생략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1차시부터 16차시까지 6개의 교과와 진로교육을 연계한 교과통합 진로교육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교과와 프로젝트 수업으로 진행을 하면 좀 더 학생들이 삶과 연결된 진로교육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럼 다음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진로교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진로교육이란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진로교육은 진로활동과 하위 영역인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과 연계하여 편성 운영하는 교육입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하위 영역과 진로교육 활동이 연계해서 이루어지더라도 시수는 중복하여 배정하지 않고 하나의 활동에만 시수를 배정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로와 관련된 진로 동아리 활동을 한다고 해서 두 활동 전부 시수를 하나씩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로 활동 혹은 동아리 활동으로 시수를 배정하는 겁니다. 먼저 자율활동 연계 진로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로교육의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의 자율활동과 진로활동을 연계하여 편성 운영할 수 있는데요. 자율활동 프로그램 기획 및 적용 시 학생들의 소질과 특기를 고려하거나 학생들의 꿈과 끼를 뽐낼 수 있는 행사를 기획하는 것입니다. 먼저 자율활동 중 창의주제 활동에서의 연계 진로교육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의주제 활동은 예를 들어 학년 학급 특색활동이나 학교 특색활동, 주제선택활동 등이 있죠. 이 중에 예를 들어 학년 학급 특색활동이라면 활동 주제를 진로 연계 독서활동하기로 설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활동은 진로교육 성취 기준 중 생활 속의 다양한 직업을 찾아보고 각 직업이 하는 일을 설명할 수 있다와 연계한 자율활동이 되겠지요. 또 다른 예로 주제 선택 활동을 할 때 다양한 직업 탐방 프로젝트로 주제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진로교육 성취 기준 중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직업의 특징과 소감에 대해 말할 수 있다와 연계된 진로교육이 되겠지요. 이렇게 모두 하고 계시는 활동에 약간의 진로교육 요소를 가미하는 겁니다. 다음은 자치적응 활동에서의 진로교육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율활동 중 자치적응 활동의 예는 협의활동, 친목활동, 역할분담 활동 등이 있겠지요. 예를 들어 친목활동에서 교우활동, 사제동행 활동 이건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하는 활동입니다. 그런데 진로교육 성취 기준에 가족, 친구, 이웃 등 주위 사람과 친밀하게 지낼 수 있다 이러한 진로교육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율활동 연계 진로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지요.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1인 1역도 진로교육 성취 기준에 요소가 나와 있습니다. 가정과 학교에서의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알아보고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이것도 바로 진로교육 성취 기준 중에 하나인데요. 선생님들도 생각보다 평소에 진로교육을 많이 하고 계신 거 이제 아셨죠? 진로집중학년 학기제 선도학교에서도 이렇게 자율활동 연계 진로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아까 봤듯이 자기소개하기, 1인 1역 정하기도 진로교육, 그리고 프로젝트 연계 현장 체험학습 참여하는 것도 진로 프로젝트 연계하여 가는 체험학습이라면 자율활동 연계 진로활동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학습 발표회, 쉽게 말하면 학예회도 나의 꿈과 끼를 보여줄 수 있는 무대이기 때문에 자율활동 연계 진로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진로교육 중 동아리 활동 연계를 알아보겠습니다. 학생의 취미와 특기를 살릴 수 있도록 체험 중심의 동아리 활동 부서를 조직하고 자기 개발 활동을 통하여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하도록 연계하는 방법인데요. 이때는 동아리 활동 부서 조직 전 자기 이해 활동을 지도하면 동아리 선택 및 동아리 활동이 더욱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되도록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이들이 동아리 부서를 정하기 전에 동아리 활동의 취지를 잘 설명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생각해 보고 직접 동아리 부서를 이런 식으로 조직해서 동아리 활동을 진행하게 한다면 더욱 의미 있는 동아리 활동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다양한 진로직업체험센터 그리고 꿈길과 연계하여 학생들이 진정으로 배우고 싶은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요, 이 친구의 꿈이 바리스타라서 직접 동아리 활동에 바리스타부를 만들어서 바리스타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나운서부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내 꿈에 한 발짝 다가가는 동아리 활동을 하면 더욱 친구들이 몰입해서 동아리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학생들의 희망 동아리를 수요조사하고 부서를 통합한 다음 강사를 확정하고 그 다음 동아리 홍보 및 모집을 하는 바텀업 방식의 동아리 활동을 하는 예시를 보여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봉사활동 연계 진로교육입니다. 학생의 특기를 살린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때 교내 봉사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실시하며 학생들의 봉사활동이 일회성이나 시간 때우기식의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자신의 특기를 살린 봉사활동을 마련해주는 겁니다. 이때 봉사활동의 전문적인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교사와 지역사회 인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 연계 진로교육의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봉사활동에는 이웃돕기 활동, 환경보호 활동, 캠페인 활동으로 크게 나누고 있죠. 이때 학생들이 꿈꾸는 직업이 다음과 같다면 사회복지사, 특수교사, 간병인, 간호사, 의사, 임상병리사 다음과 같다면 친구 돕기 활동에서 통합학급 학생을 돕는 봉사활동, 내가 음악가, 가수, 개그맨, 마술사 이런 관련 직업에 관심이 있다면 복지시설을 위문할 때, 복지시설을 방문할 때 자신의 끼를 뽐낼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해 준다면 학생들이 봉사활동에서 더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술 동아리 학생들이 양로원으로 봉사활동을 갈 때 자신이 잘하는 악기 연주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자신이 좋아하는 것으로 봉사활동을 한다면 더 기쁜 마음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중 연계가 아닌 진로활동입니다. 진로활동의 의미는요, 학생들의 소질과 특기를 살리고 미래의 꿈을 향해 도전할 수 있는 진취적인 학생을 기르기 위해 학교별로 진로 특색 활동을 실시하여 학생들에게 진로에 대한 의식을 일깨우고 자신의 진로에 대해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모든 활동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진로 활동에서의 진로 교육은 자기 이해 활동하기, 진로 검사하기, 진로 체험 활동하기, 직업인 만나기가 있겠죠? 보통 많은 학교에서는 진로 검사하기를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밖에도 다양한 진로 교육이 있으니 앞으로는 학교별로 특색 있는 진로 활동을 한번 계획해보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학부모 명예교사 및 외부 물적, 인적 자원 활용하기입니다. 자원 활용 진로 교육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현장 견학형, 진로 캠프형, 강연형과 대화형입니다. 현장 견학형은 많이들 알고 계시듯이 진로 체험처를 직접 방문하는 것이나 큰 진로 박람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로 캠프형은요, 진로교육기관의 숙박형 진로 캠프나 당일 진로교육 캠프에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강연형 대화형은 직업인을 직접 초대한다던가 학부모가 재능 기부를 하는 경우도 있죠. 이게 여의치 않다면 원격 영상 진로 멘토링을 활용하셔서 원격으로 멘토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원격 영상 진로 멘토링은
교육 영상 10차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로교육 집중학년 학기제를 운영하는 3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3가지 방법을 적절히 활용하셔서 한 해에 의미 있는 진로 활동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